파블로프 학습 이론에서 자극 시점은 언제가 가장 효과적인가요? 네.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약간 앞서거나 동시에 제시될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입니다. 이게 흔히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그거죠. 그 개랑 종소리 실험, 워낙 유명해서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근데 이게 산업 안전교육이랑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냥 자극, 반응 이렇게만 알기엔 좀 뭐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그 파블로프 이론 핵심은 그거죠. 원래 반응 없던 거 있잖아요. 중립자극. 예를 들면 종소리 같은 거요. 그게 이제 무조건 자극. 그러니까 먹이랑 계속 짝지어졌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면 나중엔 그 중립자극만으로도 반응 침범비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걸 산업 현장에 적용하면 예를 들어 비상벨소리. 이게 조건 자극이 되는 거고요. 실제 위험 상황. 이게 무조건 자극. 이 둘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면요. 나중에는 그 비상벨소리만 듣고도 바로 즉각적으로 대피하는 반응. 네, 그런 조건 반응을 보이도록 훈련하는데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학습 원리지만 이게 안전 행동 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 이름만 외울 게 아니고 조건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특정 신호에 대한 자동적인 안전 반응을 만들 수 있다. 이 점이 핵심이네요. 그런데 이 학습 가이드 보니까 파블로프 이론 관련해서 강도, 시간, 계속성의 원리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원리들은 왜 중요한 걸까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건 형성이 얼마나 잘 되느냐, 여기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이 세 가지 원리가요. 먼저 강도의 원리, 이건 자극이 강하면 반응도 강하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시끄러운 경고음이나 강렬한 시각 신호가 약한 신호보다는 더 빠르고 확실한 안전 반응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무조건 세게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너무 강한 자극은 오히려 막 공포나 불안을 유발해서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강도가 중요하긴 한데 적절해야 한다. 그럼 시간의 원리는요? 이건 조건 자극이랑 무조건 자극 제시 타이밍 뭐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조건 자극, 예를 들어 경고등 전멸 같은 걸요. 무조건 자극, 실제 위험 발생보다 살짝 먼저 또는 거의 동시에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이 신호가 오면 곧 위험한 상황이 오는구나 이렇게 예측하고 그 연관성을 만들기 쉬워요. 만약에 경고등이 위험 상황 다 지나고 한참 뒤에 켜진다. 그럼 둘 사이의 연관성을 배우기가 어렵겠죠.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경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계속성의 원리. 이건 뭐 딱 봐도 반복의 중요성. 그거겠죠? 맞습니다. 자극이랑 반응의 짝짓기, 이게 꾸준히 반복될수록 학습된 연합은 더 강해지고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훈련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주기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서 특정 안전 신호에 대한 반응을 거의 반사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야 실제 위기 상황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 원리, 강도, 시간, 계속성, 이 개념들을 정확히 구분하고요. 혹시 일관성의 원리 같이 파블로프 이론 원리가 아닌 다른 게 선택지에 섞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딱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파블로프 이론 하나에도 생각할 게 많군요. 그냥 암기하는 걸 넘어서 각 원리가 실제 학습 효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파블로프 조건 반사설의 학습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5 2.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 그 조건 반사 이론에 대한 질문이네요. 선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 강도의 원리. 자극이 강할수록 학습이 보다 더 잘 된다. 2. 시간의 원리.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보다 조금 앞서거나 동시에 주어야 강화가 잘 된다. 3. 계속성의 원리. 자극과 반응의 관계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강화가 잘 된다. 4. 일관성의 원리. 일관된 자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불확실성의 원리. 학습의 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 자, 그럼 이 원리들을 하나씩 좀 따져보죠. 첫 번째 강도의 원리인데요. 자극이 셀수록 학습이 잘 된다는 거, 이거 맞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블로프 실험에서도 보면 이 자극이 어느 정도 강해야 조건 형성이 좀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 강도가 좀 세야 반응이 잘 온다? 그렇죠. 더 강한 자극이 아무래도 더 확실한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물론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인 원리로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강도는 필요하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시간의 원리. 이건 조건 자극이랑 무조건 자극 제시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네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조건 형성이 효과적으로 되려면요. 조건 자극, 예를 들면 뭐 종소리 같은 거요. 이걸 무조건 자극, 그러니까 음식보다 아주 살짝 먼저 주거나 아니면 거의 동시에 제시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하. 그래야 연관짓기가 쉽군요. 네, 맞아요. 그래야 이 소리가 나면 곧 음식이 나오겠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순서가 바뀌거나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연관짓기 어렵죠. 학습 효과가 떨어지고요. 그렇군요. 타이밍이 핵심이네요. 네. 세 번째는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반복할수록 강화된다. 이건 뭐 상당히 직관적인데요. 네, 그렇죠. 거의 모든 학습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죠. 파블로프 조건 형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짝지어서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그 조건 반응이 더 강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죠. 네네, 연습하면 느는 거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일관성의 원리. 이건 일관된 자극을 써야 한다는 건데 이건 왜 중요할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시간의 원리처럼 그 예측 가능성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아, 예측 가능성이요? 네. 학습이 잘 되려면 조건 자극으로 쓰는 신호가 뭐 예를 들어 종소리면 계속 그 종소리여야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소리, 내일은 저 소리. 막 자극이 바뀌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뭐에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건 형성이 잘 안 되겠죠. 일관된 신호가 중요합니다. 하긴 매번 신호가 다르면 이번엔 진짜 밥 주는 신호인가? 하고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입니다. 불확실성의 원리. 학습 목표 달성을 확신할 수 없다. 이건 근데 앞에 네 가지랑은 뭔가 좀 결이 다른 느낌인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것은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 말하는 주요 학습 원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앞에서 본 강도, 시간, 계속성, 일관성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하면 자극과 반응의 연결이 잘 형성되고 강해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불확실성 원리는 학습 결과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건 파블로프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아하, 그렇군요. 파블로프 이론은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학습시킬까? 여기에 대한 원리인데 불확실성은 그 방향과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물어본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5번 이 불확실성의 원리가 답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파블로프의 주요 원리들, 아까 말씀드린 시간, 강도, 계속성, 일관성, 그리고 뭐 학습된 반응이 사라지는 소거라던가 비슷한 자극에도 반응하는 일반화, 또 자극을 구별하는 변별 같은 개념들은 있지만요. 불확실성의 원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블로프 조건반사설 학습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 불확실성의 원리임을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지도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년 32이고요. 선택지가 5개 있습니다. 1. 교육 내용을 충분히